평면에서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정사형 그림자다 맞지? 그림자의 운동은 단진동이라 했어요. 자, 그리고 질량과 속력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반지름만 키웠다. 제가 그랬을 때 설명을 오른 것은, 자, 일단은 MV는 똑같게 유지하고 R만 키운다 했어. R. 자, 단진동의 진폭. 단진동의 진폭이 그 자체로 R이지. 정사형이니까, 그림자니까 그림자의 중앙은 여기가 될 거고, 양쪽 끝은 여기랑 그 다음에 반대편 끝 여기를 기준으로 왕복 운동하는 단진동이다. 그럼 그때 진폭은 요게 A인데 지금은 요게 R이랑 같다. 근데 R을 키운다 했으니까 커진다. 맞고. 니은 나 단진동의 주기는 길어진다. 주기도 마찬가지. 단진동의 주기란 건 결국은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요게 단진동의 주기다 맞지? 그러면 원운동의 그림자 운동이니까 원운동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오면 그게 주기다 그치? 그러면 주기는 V라는 접선 속력으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V는 그대로 두고 R만 키운다 했으니까 주기도 커진다. 그래서 길어진다 맞고. 그 다음 다 원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지금 뭐 역학적 에너지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뭐 따로 평면에서 도는 거니까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운동 에너지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질량과 속력을 동일하게 둔다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동일하겠죠. 감소한다. 틀렸고. 그래서 답은 4번. 그림은 물체가 5점을 중심으로 등속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는 물체 변이 X성분. X성분이니까 빛을 Y쪽에서 비추면 되겠다 맞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정사형되는 그림자 그림자의 X 위치 요거를 SX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를 중앙으로 해서 양쪽 요 사이에서 진동 운동하고 있다 알지?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니까 그래프에서 t는 0일 때 플러스 1에 있었네. 그러면 t는 0일 때 여기서 그림자 위치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계속 반복 운동한다. 그러면 주기는 다시 1을 찍었을 때 4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니디 보면 주기 2초 됐으면 틀렸고,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물체 운동의 가속도의 크기인데, 가속도의 크기도 x 방향 성분은 계속 변하지. 근데 이제 그냥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럼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 제곱 또는 뭐 r 오메가 제곱 v 오메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일단 주기를 우리가 4초인 걸 아니까, 주기가 4초인 걸 알면 오메가를 아는 상황이다 맞지? 그리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왕복 운동하니까 반지름도 요게 반지름이다 그치? 그러면 R은 1이고 오메가는 주기분의 2파이. 주기가 4초니까 2분의 파이. 그래서 R 오메가 제곱인 구심가속도 구해보면 4분의 파이 제곱. 그러면 니은 맞고. 이것은 가속도의 Y 성분의 크기는 Y 성분도 X 성분도 계속 변하지. 그래서 틀렸다. 답은 니은 2번. 자, 그림은 단진동하는 질량 1kg의 물체의 변이와 속도. 자, 속도의 최대값은 크기가 2다 맞지? 그리고 변이 중앙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0.2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등속 운동의 정사형이잖아. 그러면 등속 운동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이 0.2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x 방향을 y 방향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속도의 최대값을 읽어낼 때가 이때다 2다 맞지? 그러면 접선 속력 크기가 2m/s로 돌고 있는 등속 운동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진동 주기를 물었으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0.2m의 원주의 길이는 2πr를 속도 2m/s 나누면 5분의 파이. 요게 주기다 알지? 그래서 0.2파이초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의 최대값은, R자 힘의 최대값도 어떤 한 방향의 R자 힘은 그 F는 계속 변하는데 결국은 최대값은 구심력이 다 그 방향이 돼. 그래서 구심력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우리 RV를 아니까 R분의 MV 제곱으로 가자. 그러면 R이 0.2m고 M이 1kg이라 했고 V는 2제곱. 그러면 20N. 4N 했으니까 N 틀렸네. 그 다음에 디귿.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변이가 0일 때 최대이다. 자, 가속도는 중심 방향이지. 자, 중심 방향이고 이 변이도 이 가속도가 지름 방향이기 때문에 변이도 이 방향하고 똑같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y 방향의 변이를 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y 방향으로 변이가 최대값. 한쪽 끝에 있을 때 그 구심 가속도도 전부 다 y 방향일 때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SY 지금 Y 방향의 변이를 본다면 SY 그 다음에 VY, AY 이렇게 살펴볼 건데 이 SY와 AY는 어차피 같은 방향이야. 그래서 얘가 하나가 최대일 때 나머지 하나도 최대가 되겠죠. 하지만 V는 얘들하고 수직한 방향이잖아. 그래서 다른 거 다 0 됐을 때 V가 최대된다. 지금 가속도랑 변이를 물었으니까 둘 다 최대다. 변이가 0일 때 최대다 물었으면 틀렸다 해야지.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5점을 중심으로 등속 오는 동안은 비행기의 XY 평면에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가속도의 X성분이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가속도 X성분의 크기, 최대값과 최소값 요게 구심 가속도다 맞지? 그리고 주기는 이렇게 한번 진동한 데까지 걸리는 시간 2t. 자,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속도의 x 성분의 크기는 그 x 성분이나 y 성분의 크기가 일정한 게 없어요. 속도도 그렇고 f도 그렇고 가속도도 그렇고 다 일정하지 않다. 그다음 니은 t일 때의 운동 방향은 2t일 때와 같다. t일 때와 2t일 때는 반주기식이지. 그러면 지금 가속도가 0인 점이니까 가속도가 0인 점은 x 방향으로 요 두 위치가 가속도가 0인 점이죠. X 방향으로 가속도가 0인 점은 요거 두 개네. Y 방향으로 가속도가 최대일 때. 그래서 운동 방향은 T일 때와 2T일 때는 같다가 아니라 서로 반대다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N 틀렸고. 그 다음에 D가 3T일 때 가속도의 성분 Y 성분의 크기는 3T는 X 성분의 가속도 크기가 0일 때니까 Y 성분으로 가속도가 최대일 때지. 그래서 A다 맞죠. 그래서 답은 D가 3번. 그래프는 x, y 평면에서 등속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의 x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속도의 x 방향 성분의 최대값, 요게 접선 속력이고 주기도 2t고. 자, 옳은 것은 기억. 각속도의 크기는 각속도는 주기분의 2파이. 주기가 2t라 했으니까 2t분의 2파이에서 t분의 파이.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속도는 일정하다. 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거지. 얘는 속도가 계속 방향 바뀐다 맞지? 틀렸고. 그다음 디귿. 자,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는 구심 가속도다. 얘는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4번. 님은 XY 평면에서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어느 순간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자, X랑 Y 방향의 속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니까 X 방향 속도가 0일 때 Y 방향의 속도가 최대. 자, 그러면 Y 방향으로 플러스 최대에서 0으로 출발했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건데, 자, 그 다음에 X 방향의 속도가 마이너스로 되는 상황이니까 둘 중에 X 방향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얘다 이거지. 여기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출발해서 이동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X 방향 속도가 음으로 커지겠지. 그러면 지금 t는 0초일 때 여기서 출발했고, 자, 주기는 둘 다 뭐 2초고 2t초고 요게 주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면적 나타내는 거는 x 방향의 속도로 vt 그래프에서 면적이니까 변이다 맞지? 그러면 x 방향의 변이는 반주기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갔겠네. 그러면 요 길이가 x 방향의 변이니까 얘는 지금 반지름의 2배 지름이다 알죠? 기니디 보면 기억 원운동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원운동의 반지름은 S이다. 반지름은
ERES였지.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각속도는 t분의 2파이, 주기가 2t였으니까 2t분의 2파이 하면 t분의 파이 맞죠? 그래서 답은 기D 5번. 그림은 xy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등속을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의 xy 성분이다. 자, 일단 속도의 xy 성분을 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x 속도가 0이고 성분이 y 방향 속도가 플러스로 최대. 자, 일단은 x 방향 속도가 0인 점이 요 두 점이죠. 자, 두 점 중에서 y 방향으로 플러스 y 방향으로 최대 속력으로 움직이는 게 출발이고, 그 다음에 출발하고 나서 x 방향 속도가 양에서 놀지 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거 둘 중에 x 방향 속도가 양으로 이제 점점 증가하는 게 요 방향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그런 거. 자, t는 t0, t는 2t0가 주기니까 t0는 반주기지. 반주기 지났으면 반대편에 이렇게 있을 거다, 그지? 그러면 반대편에 여기서 이제 얘는 이렇게 돌고 있겠네. 그러면 이때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가속도는 일단 중심을 향하는 방향 마이너스 x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형태를 보니까 t분의 파이가 주기분의 2파이, 여기서 이제 각속도지. 각속도 곱하기 v0, 그래서 오메가 v0, 요걸로 이제 구심 가속도를 설명하고 있네. 그러면 오메가만 찾아주면 되니까 주기가 2t0였으니까 2t0분의 2파이, 그 다음에 v0, 그래서 t0분의 파이 v0가 구심 가속도. 그럼 마이너스 x 방향이니까 답은 2번. 그림가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 A의 그림자가 그 스크린상에서 단지 운동한다. 자, 스크린은 일단 Y방향 운동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지 운동이고, 자, 원의 반지름은 라지 R이면서 저 그래프 보니까 가속도의 최대값, 구심 가속도가 전부 다 Y방향일 때 그 최대값이 10이고, 그 다음에 주기가 5분의 파이초. 자, 일단 기억은 맞고, 주기는 단지 운동 주기가 요 주기는 똑같지. 그 다음에 니은 A의 각속도. 자, 오메가는 주기라는 바로 나온다, 맞지?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자, 주기가 5분의 파이 초였으니까 5분의 파이분의 2파이 하면 10이다. 그러면 10 라디안 퍼 세컨 맞고. 자, 그 다음에 R. 자, 주기 오메가 아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속도를 안다, 맞지? 그럼 구심 가속도를 오메가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러면 오메가가 10이니까 100R이 10이네요. 구심 가속도도 10이니까. 그러면 R은 0.1m. 맞네. 그러면 기니디 다 맞다. 답은 5번. 그림은 일정한 속력 V0로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를 벽에 투영한 것이다. 일단 Y방향 운동을 또 표현하고 있고, 자, 접선 속력은 V0로 일정하다. 자, P 다시 점에서 속력은 P 다시 점은 그림자다, 맞지? 그림자의 속력은 V0의 Y방향 속도만 정상된 것이잖아. 그러면 얘 속도는 요게 뭐 세타라면 얘가 세타죠. 그래서 맞죠? 그러면 V0 코사인 세타, 요게 P 다시의 속력이다 돼야 되니까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P 다시 점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Y 방향이다. 일단 구심 가속도 방향이 방향인데 이 구심 가속도 중에서도 Y 방향 성분만 그림자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그림자의 가속도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O 다시 점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최대이다. 자, 가속도는 Y 방향 가속도를 체크하기 때문에 가속도의 최대값은 위아래.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중심 방향이기 때문에 Y 방향 가속도가 최대인 점은 최고 끝점이다, 이거지. 그래서 양쪽 끝점이다, 이거지.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중앙에서 최대되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니은 2번. 가는 XY 평면에서 반지름 R로 등속 운동하는 물체 질량 M이고, 그림 나는 자, R자 힘의 X 성분, 자, 구심력의 X 성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FT 그래프에서 면적을 물었으니까 얘는 충격량. 그러면 X 방향 힘이 가해준 충격량이니까 X 방향 운동량 변화량,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 기니디 보면 기억 각속도 오메가는 주기를 이용해서 t분의 2파이.
t가 또 한 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4t0. 그래서 4t0분의 2파이에서 2t0분의 파이 돼야 되는데 t0분의 파이 했으니까 틀렸고, 자 니은은 여기 오타였어요. 반지름 r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r과 관련된 건데 지금 일단 우리가 주기를 알잖아. 여기서도 이제 형태를 보면 요게 충격량이다, 맞죠? 지금은 s가 충격량이고, 그 다음에 t0분의 파이 요 형태가 지금 오메가잖아. 그러면 오메가로 나눈 거니까 얘가 지금 m 오메가 분의 s 요런 형태예요. 자 근데 이제 s가 충격량인데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얘가 mv 요런 상황이고, m 오메가 이렇게 나누면서 오메가 분의 v 형태로 우리가 만들면서 가공 반지름 r을 찾아라 이 소리네. 자 일단 그러면 s는 mv 근데 vx니까, 자 얘가 t0에서 2t0까지 가해준 충격량, 그러면 x방향의 힘이 0일 때가 t0라는 거는 x방향으로 구심력이 하나도 없을 때, 모든 방향이 y방향일 때, 그러면 구심력 방향이 y방향으로 다 할 때는 이때다, 맞죠? 그러면 t0에서 3t0까지 가해준 충격량은 얘가 마이너스 v0에서 플러스 v0로 x방향 속도가 변했으니까 요 s는 2m v0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2m분의 s 이렇게 해주면 요게 지금 접선 방향 속도 v다, 맞죠? 그럼 v를 오메가로 나누어 주면 우리가 반지름 r을 구할 수 있다, 그치? v가 r 오메가니까. 그러면 오메가는 우리가 방금 전 구했잖아. 2t0분의 파이. 그럼 뒤집어서 해주면 2m분의 s 곱하기 t 파이분의 2t0. 그래서 m 파이분의 s t0 해주면 여기 반지름 r이다. 그러면 얘는 맞네요. 그 다음에 D가 t0일 때 물체가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일단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얘는 그냥 쉽고 구심력이야. 그럼 구심력에 대해서 표현해보라 하는 얘기인데, 구심력을 t분의 파이 곱하기 s, 그러면 s 곱하기 오메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 맞죠? 지금 s가 mv니까 mv 오메가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라 이 소리죠. 그러면 질량 곱하기 접선 방향 속도 속력 v0가 2m분의 s였으니까 2m분의 s 곱하기 오메가가 또 t 2t0분의 파이였죠. 그러면 2t0분의 파이 이렇게 주면 4mt0분의 ms 파이 파이 s m 나누고 4t0. 그러면 D가 또 맞다 해야지. 그럼 답은 DD 5번. 자 다음 13번도 보면 이제 그림은 용수철의 한 끝을 천장에 고정시켜 놓고, 자 이 용수철에 매달린 연정 용수철에서 운동도 결국은 단진도 운동이라 했어. 단진도 운동이란 거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 으로 표현하면 단진동을 표현한다 했죠. 자 근데 P점을 지날 때랑 Q점을 지날 때 속력이 똑같다. 속력이 똑같다는 말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가 똑같아서 대칭인 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속력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Y 방향 정사형 속도니까. 자 케네디 보면 기억 P와 Q에서 용수철이 작용한 물체 작용하는 탄성의 크기는 같다. 자 P와 Q에서 용체에 작용하는 탄성의 크기가 같다 이런 게 맞으려면 이게 연직이 아니고 수평이었으면 같아. 어차피 중앙에서 시그마 F는 0인데 탄성력밖에 없다면 시그마 F는 0, 이게 탄성력이 0이라는 소리잖아, 수평 용수철에서는. 그러니까 좌우로 힘이 대칭이니까 탄성력이 대칭이다가 갈 건데, 지금 문제는 이게 연직이다, 맞지? 연직이면 아래 방향 중력이 있기 때문에 위로 탄성력이 mg가 있을 때 요게 중앙이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보다 좀 더 작아지거나 좀 더 커지고 그게 대칭인 거지, 탄성력의 값이 같다 하면 틀렸다 이거지. 얘는 x. 그다음 니은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ps가 qs보다 작다. 자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요게 지금 원래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출발했지. 그럼 여기서부터 길이가 변형된 길인데 P랑 Q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변형된 길이가 Q가 더 크다 맞지? 그럼 탄성 에너지도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P와 Q에서 용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물체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합은 같다. 일단 이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 보존 맞아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탄성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요 세 가지가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요 세 개의 합은 항상 같아. 근데 지금 P점과 Q점에서는 요 중앙을 기준으로 잡은 대칭인 점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똑같죠. 속력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에너지 둘의 합, 탄성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도 같다. 맞죠? 그래서 답은 DD 4번. 자, 다음은 용출 진자에 대한 실험이고 원래 길이가 L0인 상태에서 그림 요 이제 나아 과정은 나무판을 서서히 받치면서 서서히 아래로 내리는 상황. 그러다 보면 결국 나무판이 A와 더 이상 떠받칠 필요가 없으니까 분리가 되겠죠. 그때의 길이가 L0 플러스 X0 이만큼 더 늘어났을 때. 근데 요 상황은 우리한테 이제 힘의 평형 상황에 대해서 주는 거다 맞지? 그러면 요 용수철은 X0만큼 더 늘어나게 되면 상황이 이렇게 되겠죠. 요새 이제 나무판하고 분리가 될 건데 요때 물체가 받는 탄성력과 그 다음에 중력이 같아서 힘의 평행되는 상황. 그러면 mg 중력과 탄성력 kx0가 같아지는 상황. 힘의 평형식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자, 나무판을 급히 제거하는 게 세 번째 다 상황. 자, 급히 제거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진동이 나 있어요. 진동이고 중심이 힘의 평형점. 우리가 방금 나에서 알게 된 힘의 평형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기를 중앙으로 진동을 한다. 그러면 x0 한 번 더 x0. 여기랑 여기가 진동 범위다 이거죠. 그래서 최대로 늘어났을 때 용철의 길이를 물었으니까 2x0 더 늘어나면 되죠. 그때 여기가 이제 한쪽 끝이니까 정지하겠지. 다시 올라간다 이거지. 그러면 L0 플러스 2x0가 최대 길이. 그러면 길이 보면 기억 용철 상수는 요 평형식에서 K만 남겨 넘겨주면 되지. 맞다. 니은 L0 플러스 2x0 돼야지. 얘는 틀렸고. 그럼 디귿 다에서 A의 최대 속력은 중앙을 지날 때가 항상 최고 빠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을 지날 때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자. 그러면 처음 지점에서 x0 늘어날 때까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포텐셜 위치 에너지, 탄성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요 세 가지 에너지가 변할 건데 운동 에너지 당연히 최대 속력 증가가 됐으니까 증가. 탄성 에너지도 늘어나 있지 않은 용출이 늘어나게 됐으니까 증가. 근데 위치 에너지는 감소.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 mg x0와 증가하는 두 에너지 탄성 에너지 2분의 1 k x0 제곱 플러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은 같다. 근데 최대 속력 v를 루트 gx0 이런 형태를 원하니까 요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에너지 형태는 mgx0로 바꾸자. 그때 또 사용하는 게 힘의 평형식. 그럼 kx0 대신에 mg를 넣으면 2분의 1 mgx0. 요게 지금 요 에너지가 같다 이거지. 그래서 넘겨서 계산하면 2분의 1 mgx0는 2분의 1 mv제곱. 그래서 v는 루트 gx0. 요게 최대 속력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이 기디 3번. 자, 그림 가에서 물체 A와 연결된 B를 용철의 원래 길이 변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잡고 있다가 놨더니 용철 길이가 L만큼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정지했다. 자, 용철에 매달려서 어차피 진동할 물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대편 가서 순간적으로 정지했다는 것은 B의 현재 위치가 진동의 끝이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B가 진동을 출발할 때가 여기고 끝이 여기라면 자, 처음에 길이가 L0일 때 여기가 출발 지점이다 맞지? 그러면 이 물체는 여기까지 가서 정지하고 다시 왔다 갔다 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얘들 둘의 중앙, 이 중앙이 힘의 평행점으로서 진동의 중심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전체 길이가 L0가 L이 됐으니까 L-L0다 맞죠? 그러면 2분의 1 L-L0가 요 길인데 요 길이만큼 늘어나면 힘의 평형, 지금 이 두 물체계의 힘의 평형은 A의 무게와 여기서 잡아당겨주는 탄성력이 같으면 평형이다 맞죠? 그러면 요만큼 늘어난 용철의 탄성력이 중력 A의 중력과 서로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L-L0 나타내면 2분의 K 넘겨주면 K분의 2mg. 그래서 기억 맞고. 자, 니은 용철 길이가 L일 때 한쪽 끝점이죠. A의 작용은 I점이 0이다. 그 L일 때 정지했는데 A가 순간적으로 I점이 0이면 거기 계속 정지하고 있으면 돼. 그게 힘의 평행점이잖아. 근데 얘는 힘의 평행점 가서 정지하는 게 아니고 반대편까지 가서 정지하고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죠. 힘의 평행점은 중앙에 있잖아.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B의 최대 속력은 항상 중앙을 지날 때 묻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중앙을 지날 때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씁시다. 자, B는 어차피 높이가 안 변해. 그러면 A는 내려갈 거니까 요때 가 그림 기준에서 해보자. 그러면 내려가는 길이가 2분의 L-L0 요만큼 내려가죠. 자, 그러면 요만큼 A는 내려갔고 용수처럼 늘어나게 됐고 둘의 운동이 지금 증가했고 요런 증가 감소량이 더해서 개 전체로 보면 역학적인지 보존돼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일단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또 A의 포텐셜 위치 에너지. 그러면 mg 2분의 1의 L-L0 떨어졌고 는 요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도 늘어나고 요 에너지로 2분의 L-L0만큼 늘어났죠. 플러스 운동 에너지 2분의 1에 근데 운동하는 물체가 두 물체 모두 다 맞죠. 그러면 두 물체의 운동 질량 합 EM의 V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정리할 건데 일단은 L-L0보다는 전부 다 mg 형태로 쓰라 했으니까 자 위에서 요걸로 정리하죠. 그러면 요거 넣어주면 얘는 K분의 2는 날라가고 mg제곱는 얘도 마찬가지 여기 넣어주면 K제곱분의 4 m제곱 g제곱이니까 K분의 2 mg의 전체제곱 이렇게 되겠네. 는 mv제곱. 여기 있어. 요거 잘못 넣었네. 요게 2분의 L-L0니까 요거 빼고 넣어야지. 그래서 K분의 mg의 제곱이니까 여기 2가 밑에 있네. 그리고 요거 플러스. 오케이. 그러면 넘기면 2K분의 m제곱 g제곱이 mv제곱. 그래서 v는 정리해서 루트 씌워주면 루트 2K분의 m의 g. 2가 빠져서 틀렸네. 얘는 틀렸다. 답은 1번 기억. 자, 16번에 보면 그림 가는 한쪽 끝이 고정된 용철 상수와 K 용철에 자 L만큼 늘어나서 정지 상태로 가만히 매달려 있다. 힘의 평형 상황 KL과 mg가 같아서 0이 되는 상황. 자, 그 힘의 평형 상황에서부터 L만큼 더 내려서 잡고 있다가 놓았다. 그럼 단지 놓하겠죠. 여기가 힘의 평형점이라 했으니까 중심이야. 중심이고 이 중심을 기준으로 L만큼 내려가서 진동 시작했으니까 L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반복하겠다 이거지. 자, 물체를 가만히 놓은 후 운동하는 물체가 최대 속력이 최대가 물어봤으니까 속력이 최대인 상황은 항상 중앙. 자, 그러면 중앙을 지나게 될 때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 최대 속력을 가지게 됐으니까. 자, 올라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 그러면 감소한 게 탄성 에너지. 탄성 에너지는 지금 2L만큼 늘어나 있다가 L만큼 늘어난 용철로 바뀌었죠. 그러면 2분의 1K의 4L 제곱이었다가 L 제곱으로 바뀌었다. 요 탄성 에너지 감소량으로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플러스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고 L만큼 더 올라갔죠. 자, 그러면 힘의 평형식이 아까 mg는 kl이었다, 맞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kl인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mgl을 kl 제곱 형태로, 그럼 mg 대신에 kl 넣어주면 얘가 kl 제곱, 그래서 넘겨주면 2분의 3에서 1 빼니까 2분의 1 kl 제곱, l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래서 최대 속력 v는 루트 n분의 k의 l이다. 그래서 답은 돼 있네, 2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일단 가학 그림에서 보니까 A, B 매달린 채 가만히 정지해 있다. 그러면 B의 무게, 그 다음에 A를 잡아당기는 용철의 힘이 균형이 맞아서 힘의 평형 상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요 무게가 mg, 그 다음에 당기는데 요 d만큼 늘어났으니까 당기는 힘을 kd라고 표현해 보면 kd는 mg다. 이런 힘의 평형식을 하나 적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ED만큼 힘의 평형점으로부터 P점이죠. P점에서부터 추가로 ED만큼 더 늘렸더니 여기서 잡고 이제 놓는다, 맞지? 놓았을 때 A는 P를 V의 속력으로 지나간다. 근데 P점이 힘의 평형점이잖아. 그러면 힘의 평형점은 진동에서 중심의 역할을 한다 했으니까 여기를 지날 때 A나 B는 어차피 같은 속력일 거예요. A 속력, B 속력 둘 다 V로 최대 속력으로 지나간다, 그런 걸 알 수 있다, 그렇지? 자, 그래서 V 구하라 했네. 그러면 역학적인 지 보존 씁시다. 자, 요 나 상태에서 A가 ED만큼 달려가고, 그 다음에 B도 ED만큼 올라올 거니까 B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지? 위치 에너지가. 그 다음에 3D만큼 늘어나 있던 요 탄성 에너지를 구할 때는 기준이 자연길이니까 원래 길이 3D만큼 늘어나 있던 용철이 D만큼 늘어난 용철로 바뀌었으니까 줄어들었다, 맞지? 그러면 탄성 에너지의 감소량 2분의 1 K 3D의 제곱 9D 제곱에서 D 제곱으로, 요 감소한 탄성 에너지가 일단 B의 증가한 위치 에너지 mg가 2D만큼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운동 에너지, 운동은 두 물체 모두 운동하니까 m 더하기 m 전체 질량의 v 제곱. 오케이, 그러면 mg 여기서 요구하는 게 gd 형태네. 그러면 요 kd 제곱을 mgd 형태로 바꾸자. 그러면 kd 9d 제곱 d 제곱 뺐으니까 8d 제곱 하면 4k d 제곱. 요게 mgd 형태로 바꾸면 kd 대신에 mg 쓰면 4mgd. 그래서 2mgd 넘겨서 빼주면 2mgd가 2분의 1 2m이니까 mv 제곱. 그래서 v는 루트 2gd. 그러면 답은 2번. 그림과 같이 실로 연결된 물체 A, B가 매달려서 정지해 있는데 L만큼 늘어난 채 매달려서 정지해 있고, A랑 B가 전체 무게가 mm, 2m이다, 맞지? 그러면 여기 탄성력이 버티는 힘이 탄성력과, 그 다음에 어차피 B의 무게는 C를 통해서 전달이 될 거니까 결국 A가 밑으로 받는 힘이 전체 무게 2mg겠죠. 2mg와 KL이 같아서 힘의 균형 상태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C를 끊으면 A는 정지 상태로부터 단진도 간다 했으니까, 자, C를 끊으면 이제 A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B의 무게가 안 실린다, 맞지? 그러면 A가 아래로 자기 무게 mg만 받고 위로 L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는 맞으니까 얘가 EMG랑 균형이 맞는 상황이었다, 맞지? 요런 상태로 출발하니까 이제 위로 단진동할 준비를 하겠죠. 자, 이 단진동에서 결국은 힘의 평형점이 다시 진동의 중앙. 자, 힘의 평형점은 KL과 EMG가 같은 상황이니까 mg만큼 탄성력을 위로 주면 그게 힘의 평형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그게 절반 2분의 1에 늘어났을 때가 힘의 평형점. 그러면 요때를 지날 때 B를 끊어내고 A의 모습이 탄성력이 K 2분의 1을 해서 mg, 그 다음에 얘 무게가 또 mg 해서 힘의 평형 상황이다, 그렇지?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진동할 거니까 처음에 진동 시작이 여기다, 맞지? L만큼 늘어나서 그러면 2분의 L 2분의 1 다시 가서 원래 길이 자연 길이로 가서 얘가 다시 한번 정지하겠네. 여기가 진동의 범위다, 이거죠.
그러면 기니 기억 물체 A의 진폭. 자, 진폭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 끝까지의 길이 2분의 1. 요게 진폭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다음 니은 물체 최대 속력. 최대 속력은 중앙을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지. 중앙을 지날 때의 속력이 최대 속력이니까 A가 여기서 출발했다 맞지? 출발해서 2분의 1만큼 올라가는 도중에 여기서 이제 보존 쓰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일단 올라갔으니까 위치는 증가. 늘어난 길이가 L에서 2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탄성 에너지는 감소. 그럼 나머지는 운동 에너지 증가. 그러면 탄성 에너지 감소량 2분의 1 K의 L제곱에서 2분의 L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L제곱 바뀌었죠. 요 탄성 에너지 증가량이 위치 에너지 증가량 mg의 2분의 1 만큼 올라갔고 플러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그러면 우리가 또 원하는 형태가 gl이니까 요 kl은 emg 요 힘의 병형식을 이용해서 kl 대신에 emg 넣어주면 일단 좌변이 4분의 3이니까 8분의 3 kl 제곱. 요게 mgl 형태로 바꾸면 emg로 바꾸면 4분의 3 mgl. 그러면 4분의 3 mgl이 2분의 1 mgl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넘겨서 정리해주면 2분의 gl의 루트 붙여주면 요게 v네. 그래서 2분의 1이 빠졌네. 얘도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A의 자기 말하는 I자임의 크기. 자, A 최고점은 여기다 맞지? 올레 길이. 자, 그러면 올레 길이까지 도착했으니까 용철의 탄성력은 0인 상황. 이게 지금 용철의 올레 길이죠. 그럼 탄성력은 0이고 얘가 받는 중력이 그냥 얘가 받는 I자입니다. mg. 그러면 가속도 아니 I자임 크기 바로 뭐네? mg다. 얘 맞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D가 2번. 그림과 같이 실로 연결된 물체 AB. 자, AB 연결돼 있고 길이 1만큼 늘어나서 평행 상태. 그러면 얘도 전체 무게가 실린 상황이니까 3mg와 L만큼 늘어난 용체의 탄성력 KL이 같은 힘의 평행 상황. 그러면 힘의 평행식 하나 찍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끊어내겠죠. 끊어내면 EMG는 사라진다 맞지?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A가 자기 무게 mg만 받는 상황에서 탄성력은 방금 전에 3mg, KL이 3mg 받는 상황으로 운동 시작. 자, 그러면 R자임이 0, 시그마 F가 0이 되는 상황이 진동 중앙이라 했으니까 얘는 L만큼 늘어나면 3mg 주는 상황이네. 그러면 지금은 얘 무게가 mg니까 mg만큼 탄성력이 필요한 상황. 그러면 3분의 1L만큼 늘어난 여기가 힘의 평행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A 혼자 위로 mg, 아래로 mg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얘가 3분의 2L 올라가면 힘의 평행점이다 맞지? 그러면 한 번 더 3분의 2L 올라가면 여기서 정지할 거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겠네요. 자, 기니디 보면 기억 물체 A의 진폭은 중앙에서부터 한쪽 끝까지 그 길이니까 3분의 2에.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 다음 니은 물체 최대 속력은 중앙을 지날 때까지 역학적인 지보죠. 그러면 A의 운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3분의 2에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 운동 에너지도 최대 속력 찍었으니까 증가. 그러면 감소한 탄성 에너지가 두 에너지가 되었다. 자, L만큼 늘어나 있던 용수철이 3분의 1을 늘어난 용철로 바뀌었다. 그러면 2분의 1 K의 감소한 탄성 에너지는 L제곱에서 9분의 1 L제곱이 되었고, 는 2분의 1 mv 제곱도 주고 플러스 질량 m이 3분의 2에 올라가게 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KL 대신에 3mg로 바꾸면 얘가 2분의 1에 9분의 8이니까 9분의 4 KL 제곱. KL 대신에 3mg 넣으면 3분의 4 mgl. 요게 3분의 2 mgl 플러스 2분의 1 mv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3분의 2, 3분의 4.
3분의 4 GL이 V제곱이다 이거지. 그래서 V는 루트 3분의 4GL 맞고, 그 다음에 디귿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자 최고점은 여기죠. 자 이 최고점의 위치가 용수철이 3분의 1의 만큼 압축된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이 일단 mg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압축됐을 때 탄성력도 mg니까 아래로 mg, 그래서 얘가 받는 R자임이 아래로 EMG, 이런 상황이다 그지?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 나누면 되니까 가속도는 Eg다 맞죠? 그래서 답은 DD 4번이겠네. 자, 그림 가와 같이 원래 길이가 4L인 용수철과 연결된 물체 A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더니 용철 길이가 L이 돼서 정지해 있다. 자, 일단 가 그림에서 요 L이 돼서 정지해 있는데 원래 길이가 4L이니까 얘는 3L만큼 압축된 상황. 자, 그러면 3L만큼 압축돼서 밀어주는 탄성력 3KL과 요 힘 플러스 A의 무게 mg, 그래서 A 무게 mg라고 한다면 mg 플러스 요 힘이 뭔지 모르지만 F, 균형이 맞다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놓았더니 얘는 올라가서 길이가 5L일 때 다시 정지했다. 그러면 용철에 매달린 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다시 한번 정지했다 했으니까 또 진동이죠. 그러면 진동의 중앙, 자 일단 5L 됐으니까 L에서 5L 됐으니까 요 길이는 4L이네. 그러면 중앙은 2L만큼 올라갔을 때, 여기서 2L만큼 올라가면 중앙이고 한 번 더 올라가면 정지고, 그러면 중앙의 위치가 파악이 됐으니까 여기가 시그마 F는 0, R점이 0인 상황이다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힘은 주지 않는 상황이니까 물체가 받는 중력과 탄성력이 균형이 맞는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근데 요 지점은 지금 요 L 길이에서 2L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용철 길이가 3L인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원래 용철 길이가 4L이라 했으니까 L만큼 압축됐을 때 균형이 맞는 상황. 그래서 mg 요 탄성력이 KL인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일단 힘의 평형식 KL은 mg 하나 적어 놓고, 자 그림 다에서는 용철의 길이가 2D일 때 V 이렇게 묻네요. 자, 그래서 V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자 어차피 얘 원래 위치 요 L에 있을 때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지나고 갈 때 이때 속도도 V일 거다 이거지. 역학제인지 어차피 보존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상황으로 역학제인지 보존 씁시다. 자, 일단 올라갔으니까 위치는 증가, 자 운동의 증가, 탄성 에너지는 3L 원래 길이에서부터 보면 3L 압축된 용수철이 2L 압축된 용철로 바뀐 거다 맞지? 그러면 탄성 에너지 감소 2분의 1 K의 3L 제곱에 9L 제곱에서 4L 제곱으로 감소, 이게 얘의 위치는 증가 mgl 플러스 운동의 증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리고 또 이제 KL 제곱 형태는 바꿔주자. KL은 mg 이용해서, 그러면 5L 제곱이니까 2분의 5 KL 제곱이고, 요거는 KL 대신 mg를 넣으면 2분의 5mg. 그러면 정리해보면 2분의 3 mgl이 2분의 1 mv 제곱인 상황. 그래서 V는 루트 3G.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림 가와 같이 용철에 연결된 질량 M인 물체. 여기 이제 F 잡아당기면서 억지로 늘렸지. 어디가 자연길인지 원래 길인지 모르지만 억지로 늘어난 상태에서 출발. 자, 그랬더니 용철 길이가 D만큼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정지. 그러면 여기서 출발했고 여기가 다시 정지하는 점이니까 여기 사이가 얘들의 진동 범위. 자, 진동 범위가 결정났으면 중앙. 요 중앙이 시그마 F는 0인 점이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9배.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체는 원래 길이에서 변형된 길이만큼 때문에 생기는 건데 9배라 했으니까 변형된 길이가 이 나에서가 3배 더 크구나. 자, 그러면 나에서가 3배 더 크다는 얘기는 1대 3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면
요게 원래 길이가 되면 지금 가 상황은 요만큼 늘어난 상황, 그 다음에 나 상황은 요만큼 줄어든 상황이니까 요 차이가 1대3 될 수 있겠네. 그러면 요게 탄성 에너지가 이제 9배인 상황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힘의 평균점 상황이 요만큼, 요게 원래 길이니까 원래 길이에서 요만큼 압축됐을 때 힘의 평균점 상황. 그러면 이제 전체 길이, 요 길이가 지금 D다 맞지? D니까 요거 한 칸 한 칸 요거 요렇게 해서 네 칸이 총 같은 길이죠. 4분의 1등분씩 했으니까. 그럼 요게 4분의 1D. 그러면 지금 용철 상수 K의 4분의 1D만큼 압축되면 mg랑 같은 힘의 평균점 상황이다 볼 수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용수철이 원래 길이가 되었을 때 운동 에너지. 자, 그러면 시작이 여기고 원래 길이는 지금 우리가 찾아준 여기다 맞지? 요만큼 내려왔을 때 얘 운동 에너지 물어보네. 그러면 일단 내려왔으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 운동 에너지 증가, 탄성 에너지도 원래 길이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감소. 요 4분의 1D만큼. 오케이. 그러면 일단 감소한 에너지 두 개. 위치 에너지가 mg의 4분의 1D 내려왔고, 플러스 탄성 에너지도 4분의 1D 늘어나 있다가 원래 길이로 왔으니까 2분의 1K의 4분의 1D의 제곱. 요게 전부 다 운동 에너지 되었다. 지금은 운동 에너지 형태를 mgd 형태로 바꾸라 했으니까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네. 자, 4분의 1 KD가 mg니까 요게 지금 32분의 1 KD 제곱이다 맞죠? 요게 4분의 1 KD만 mg로 바꾸면 8분의 1 mgd. 그러면 요거랑 요 4분의 1 mgd 더하면 요게 운동 에너지다. 그러면 8분의 3 mgd. 답은 2번. 그림 가와 같이 용철 상수 100N/m. 자, 용철 상수가 100이고 그 다음에 가는 힘의 평형 상황이네. 가만히 매달려 정지하는 상황이니까 매달린 물체의 질량을 보니까 총 3kg.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받는 중력이 30. 요 30을 버티는 게 요 용철 탄성력. 그러니까 힘의 평형. 그러면 지금 이 용철은 kx가 30 되는 상황. 그래서 x가 0.3m. 얘는 지금 0.3m만큼 늘어난 상황이다. 그렇지? 자, 거기서 이제 실을 끊으니까 이제 균형이 안 맞으니까 움직일 건데 0.1m만큼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A의 속력 물어보네. 어차피 A나 B는 속력이 같은 V로 가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용수철이 0.3m 늘어나 있다가 0.1m 당겨졌으니까 0.2m 늘어난 용철로 바뀌겠네. 그러면 탄성 에너지 감소. B가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 운동 에너지도 증가. 그러면 식을 세우면 이제 2분의 1의 K에 0.3 늘어나 있다가 0.2 늘어난 걸로 바뀌었으니까 탄성 에너지 감소량은 위치 에너지 2kg이 mgh 0.1m 올라갔고 플러스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전체 3kg이 V의 속력을 운동하니까 2분의 1 3의 V제곱. 그래서 정리해보면 0.05에서 5 됐고 2분의 5 2분의 5줄은 2줄 플러스 2분의 1의 3V제곱이니까 2분의 3V제곱. 그래서 정리해보면 2분의 1은 2분의 3V제곱이니까 V제곱이 3분의 1. 그래서 V는 루트 3분의 1m/s다. 답은 1번.